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이죠.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이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해도 너무하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초밥 10인분 예. 그리고 샌드위치 30인분을 한꺼번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예. 이재명 대표 부부가 먹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탁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저희들도 뭐 직장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그렇죠. 세탁비까지 법인카드, 회사 카드로 결제한다.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도덕적 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그 대목인데요. 지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라는 사실은 예.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내지는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지금 파악했다라는 네. 그러한 사실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네. 또 텔레그램 메시지, 또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 네. 사실 사실 등을 미루어서 이재명 대표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당장까지는 않고 있지만 네.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씩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5번째 기소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네. 재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근데 지난주에 그 선거법 네. 1심 판결이 나왔죠. 나온 이후에 네. 곧바로 또 기소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정적에 대해서 끝까지 표적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그렇게, 반응이 예. 이제 안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애초에 이 사건은 이제 공익제보, 검경이 예.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사적 사용에 직접적인 연루 정황이 없다 이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검찰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해서 예. 사건이 재개된 거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예. 그냥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버렸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래요? 정황 증거, 예. 간접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겠다. 지난주에 이제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150만 원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이 확신을 더해서 기소를 한 것 같고 이 공소장에도 그 내용을 네. 인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쁜 이미지는 씌워진 거죠. 여기 뭐 초밥이 등장하고 또 뭐 소고기가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관용차 부정 사용 혐의까지 더해가지고 총 이제 이 부정 사용 액수를 뭐 1억 한 600만 원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관용차 부정 사용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재판에 가서 그 논란이 되겠지만 통상적인 이제 관용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에 관용차 사용의 관행과 그렇게 동떨어진 거냐라는 네. 반론이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네. 지난 1심 판결에 더해져서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선 주자라고 해서 이거는 대선 주자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야당 대표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본인이 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해야죠. 지금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볼 때 이 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건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네. 내지는 묵인했느냐 하는 대목인데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얼마 전에 150만 원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해서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따라서 검찰도 이러한 논리를 펼치면서 이재명 대표도 반복적인 예산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의 법 집행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게 이제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제 앞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카드를 보더라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한 데를 다 이렇게 구리면 제주 맛집 지도가 그려진다. 게다가 몇 명밖에 안 들어가는 식당에서 몇십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수사조차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결국에는 이게 이 정적에 대해서만 현 정권의 정적에 대해서만 일종의 표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보자가 있는 사건이고 범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연루 정황 없이 그리고 직접 소환 수사도 없이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도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근데 이런 어떤 그 판단의 기초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기소가 됐으니까 또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비도 그 당비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변호인단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응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당 대표일 때가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일 때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들도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 지사일 때 발생했던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성남지사 시절 때 발생한 사건을 변호한다.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비를 대납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적 자문, 유권 해석을 정확히 받고 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잠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까요? 민사와 행정소송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 참가 형식으로 재판에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부 다 형사사건입니다.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를 당에서 변호해주고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 차원에서 2심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지 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비를 대납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이 판단에는 그 1심 대응 전략이 좀 미흡했다. 이런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400억 원 이상의 선거비용 보전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당에서 조금 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당이 변호사비를 대납하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박 의원님께서 팩트 체킹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당에서 대응은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함께 하겠다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호 활동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호사비를 대납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거하고는 결국은 무관한 이제 얘기고요. 비용도 당에서 그 비용 얘기까지 어제 민주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제안하기를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문 유권 해석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드리는 아마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래요. 다만 당내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그냥 변호인단한테 맡겨놨던 건데 개인 변호를 맡겼는데 변론 전략을 당이 함께 네.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그 정도 대응이라면 뭐 저희들도 문제 삼지 않겠는데요. 팩트 체킹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위증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 사건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SNS에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법적 구속이 가능하다. 이걸 먼저 올려가지고요. 형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 구속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선거 이후에 SNS에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신데 최근에 보면 다시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검수 원복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판결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자화자찬까지 했어요. 섞여 있는데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희낙낙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혼란 또 국정 파탄의 면죄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까지 국정 쇄신을 요구하다가 이 판결이 나오니까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만회가 됐다. 이런 식의 인식이 엿보이는데 절대 그럴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말씀하셨던 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21대 국회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예. 지금 국회가 바뀌었습니다. 예. 22대 국회고 그리고 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구속을 하려면은 별도의 체포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한동훈 대표는 조금 이제 다른 주관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재판부가 아마 그에 대해서까지도 판단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서서 예.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이 당연하고 구속을 원하는 듯한 네. 이런 그 희망사항을 펼친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에게는 뭔가 이게 좀 반전의 계기라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의 이 지지율 17%에 나타난 이 국민들의 악화된 네. 국정 판단에 대한 이 민심에 면죄부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지율 말씀하셔가지고 지지율 찾아야 돼요. 또 이번 주 갤럽 여론 또 리얼미터는 좀 다르게 나왔던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한동훈 대표 SNS?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체포 동의안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21대든 20대든 22대든 국회라는 기관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그 체포 동의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대 구성원과 22대 구성원이 다르다. 구성원 변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체포 동의안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대 때 정찬민 국회의원도 네, 그렇죠. 예. 결국 체포 동의안 없이 그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다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체포 동의안도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 동의안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체포동의안까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그건 드립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참고해 그래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해석인 것 사실 같고요. 이제 정답이 없는 사안이라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흥미로운 아젠다를 던졌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위증 교사 사건을 벌써 예측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거잖아요. 적절했다고 보세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해도 예. 늦지 않은데 너무 앞서서 유죄 예단을 하고 또 심지어 구속까지 예측을 하고 예. 이게 이제 법집행의 책임자였던 분으로서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랄까요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쇄신의 메시지를 계속 냈었는데 갑자기 그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네. 윤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됐다고 한 대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네.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나 보면 아직 그런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거든요. 예. 28일 날 다시 김건희 특검법 제1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부결이 되겠죠. 그런다고 김건희 그 여사를 향한 이 국민적 의혹이나 또 국민적인 이런 어떤 그 민심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생보다는 야당 공격에 또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법정 구속 문제도 네. 사실 이제 재판부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게 그렇죠. 어찌 보면 온당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 당 이 정치권에서는 말을 좀 아끼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정말 적절했느냐라고 엄격하게 물어본다면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지고 협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친명 팬덤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1심 판결 이후에 격앙된 분위기에서 네. 나온 발언들인 것 같은데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해식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 네. 뭐 신의 사제 이런 얘기를 한 예. 게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읽힐 만한 그렇죠. 맥락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되나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지지층들한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거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용도일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최민희 의원이 또 뭐 당내의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임을 죽인다. 네. 본인도 발언이 거칠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 사과했어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비명계가 노골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1심 재판부를 향해서 혹은 뭐 사법부를 향해서 예.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민주당에 쏟아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그런 태도가 더 화를 부른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냉정해야 될 때다. 네. 그리고 어쨌든 법정에서 그 증거와 또 법리를 가지고 다퉈야지 법정 밖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을 가지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오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예. 따라서 제가 볼 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 예. 그리고 외곽 세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 예. 이재명 지지 세력에 대한 지금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섬찟하죠.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역시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예.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 권리당원의 그 가중치 비율이 40에서 한 56%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이른바 이재명 지지 세력, 즉 개딸들인데 예. 역시 그 여러 그 출마했던 최고 의원들도 그 개딸들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전현희 의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살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발언 직후에 최고위원으로 뜨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예.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좋아요 클릭 수가 뭐 100건, 150건, 뭐 200건 미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 몸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개딸들로부터 페이스북에 좋아요 건수가 거의 1000건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민주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개딸들의 중독돼가는 네. 이끌려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그래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나서고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지고 해명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걸 왜 수사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같은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 지금 여당이 되게 한가하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일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친한 친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전 투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이 게시판이 상황을 봤을 때 좀 이상하죠. 네. 한동훈 이상하죠. 대표 온 가족 이름이 동원이 네. 돼가지고 그에 이제 게시판에 글들이 작성이 되고 또 그게 비슷한 시간대에 작성이 되고 또 일제히 사라지고 이런 게 이상한데, 저거를 글쎄요 수사한다 그래서 뭘로 처벌할 수 있죠? 저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약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동원돼서 저런 글이 게시판에 작성됐다면 네.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이상하죠. 겁니다. 예. 저는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죠. 해명이든 뭐든 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최고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나서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럴 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텐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최근에 명태균 사건으로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게시판 여론에 대해서 일종의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이 여러 명이 떠 네. 있다. 정말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대단히 우려스럽기도 한 그렇죠.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초동 대처에 무척 실패했다. 진작에 초동 대처 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더라면, 예. 그리고 이게 확인하는데 무슨 절차나 시간이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안이 아니지 저희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초동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까지 네. 가야 하는 그런 망신스러운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박응자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